유리나 플라스틱 같은데 빛을 통과할 때 제가 오목가놈을 파갖고 여기다 다 색깔을 넣어갖고 환상적인 컬러풀한 자동차 전조등 가로등 뭐 할 것 없이 컬러풀한 소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랬죠. 레이저광을 전복할 때도 할 수 있고 색깔 안 넣고 이거 시각장필 UV 장치 또 빛을 풍부하게 하는데 레이저광을 전복하거나 일반 조명도 이런 식으로 해서 빛을 통과해서 건축 소재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안에 색깔을 다 넣어가지고 색깔이 중첩되면서 플라스틱 창, 유리창 뭐 또는 뭐 이런 벽돌도 가능하겠죠. 이런 방식으로 여러 겹 해가지고 이걸 통과시켜 놓으면 그 벽돌이 환상적인 컬러풀한 색깔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가 꼭 이렇게 동그란 홈이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네모나게 홈도 깊이가 얇고 네모나게 해가지고 그것이 수많은 다른 조각들이 들어가서 그것이 빛이 반사 정도가 틀리겠죠. 굴곡 정도가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환상적인 뭐 그림 안에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입체로 여러 겹으로. 저는 그림 그릴 때 입체로 그린답니다. 한 겹 그려놓고 위에 딱도 그리고 이렇게 입체로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제가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 방식을 여러 겹으로 안에 있는 분위기가 여러 겹 서로 틀려서 빛을 통과함으로써 여러 가지 입체적인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어떤 어디다 쓸 수 있냐면은 이게 그림을 갖다 허공에다 이렇게 그림이 아니라 영상을 허공에다 비추거나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빔 프로젝터 방식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빛을 갖다가 여러 겹 통과해서 입체로 화면을 만들어 놓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게 해서 여러 겹해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뭐 이렇게 깊이별로 색깔 정보를 틀리게 주면 입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 또는 이렇게 서로 색깔을 틀리게 해서 명암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입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일반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이렇게 좌표 수저 방식으로 이렇게 색깔을 안에까지도 깊이 따라 넣어준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저도 그림 그릴 때 그림을 이렇게 덧칠을 함으로써 입체를 그림을 좀 두껍게 쌓아가지고 입체를 만드는데요. 그렇게 안에다가 새로 색깔이 틀리거나 같은 색깔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체를 만들어줍니다. 또는 명암을 어두운 면과 밝은 면 이런 것을 명암을 만들거나 입체를 표현합니다.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정확하게 픽셀했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색깔 정보를 넣어주거나 빛의 정보를 어떤 데는 10, 어떤 데는 20, 어떤 데는 30 이렇게 넣어준다는 건 사실 빛의 정보를 틀리게 넣어주는 이건 이제 방막 트랜지스터나 이런 데서도 빛의 정보를 틀리게 넣어주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방막 트랜지스터를 전기를 강중량으로 한 20단계도 넣을 수 있는데요. 넣어가지고 빛의 정보를 틀리게 해서 색깔을 조합하는 데 쓰는데요. 뭐 이렇게 발광 다이오드다 그러면 40개 있다고 합시다. 이런 쪽으로 몇만 개 있을 수도 있어요. 방막 트랜지스터일 수도 있고 그럼 거기다가 색깔을 다 넣어줘요. 색깔을 다 넣어주고 아니면 거기다가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다 색깔이 이제 삼원색이라고 합시다. 삼원색이 있는데 어떤 정보 삼원색에다가 빛을 통과를 시켜주는 거야. 삼원색인데 다른 데는 빛을 안 주고 방막 트랜지스터가 됐든 어떤 램프 방식이 됐든 그때 빛을 줘가지고 색깔을 나타내게 할 수도 있어요.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것도 발광 다이오드 안에 5가지 색깔이 있을 수도 있고 10가지 색깔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택적으로 전기를 주느냐 안 주냐에 따라 그 색깔이 빛나는 거죠. 그렇게 하시거나 그럼 전기양을 강정량으로 줘가지고 우리가 그림 그릴 때도 어떤 색깔을 강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틀려지는 우리가 어떤 조색을 방법을 쓰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빛도 그렇게 조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페인트 조색을 하듯이 그렇게 해서 전기양을 어느 쪽이 더 많이 강중량으로 줘서 더 많이 주느냐, 또 어느 쪽을 어프 시켜가지고 각각 언어프 시킬 수도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프린터나 인쇄를 인쇄할 때도 입체 방식으로 제 방식으로 해서 그림 가로 세로 넓혀 좌표 수자 방식으로 이렇게 덧대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칠하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명암을 일부러 아니면 원래는 이제 좀 구린 사진인데 옛날 사진인데 이렇게 프로그램 보정을 통해서 색깔을 더 입혀주거나 좀 더 고급스러운 색깔로 바꿔주거나 빛의 정보는 10인데 40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페인트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뭐냐면은
그 광섬유 끝단에다 반도체 헤러처럼 전기를 넣어주고 이렇게 전기양도 강중량으로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광섬유 끝단에다 색깔을 넣어줄 수 있어요. 색깔을 넣을 수 있습니다. 광섬유 끝단이 아주 미니로 만들어갖고 이만한 사이즈에 몇십만 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장치로 만들거나 일반 가게 간판 또는 이걸 필름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카페 같은데 붙여서 이것을 화면을 표시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네온사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또는 그 가스가 안 들어가는 전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스가 안 들어가는 전구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럼 만들 수 있어요. 발광 다이오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다음에 전구를 그러면 기차 모양 전구, 자동차 모양 전구, 캐릭터 모양 전구, 다양한 전구 만들 수 그렇죠. 그런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전구, 크리스마스 이렇게 전구처럼 해가지고 그거는 가스가 들어가나요? 가스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크리스마스 미니인데 그거보다 더 작게 램프 방식으로 만들어서 또 빛이 날 수 있습니다. 해서 빛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도 이렇게 색깔을 집어넣거나 언오프 구조를 가질 수 있으니까 40개다 100개다 그러면 그걸로도 이제 이렇게 네온사인을 만들거나 전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전구 방식 발광 다이오로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기차 모양 전구, 전구 모양 사람 모양 전구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제가 보시면은 이게 야광봉인데요. 야광봉에 이걸 보면 여기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스가 안 들어가고 여기 플라스틱에다가 이게 선을 넣어가지고 발광하도록 만들어놨는데요.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다 수십 개 색깔을 집어넣거나 언오프식으로 해서 반짝반짝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야광 이렇게 응원봉으로도 사용하거나 여기서 왔다 갔다 제가 이렇게 색깔을 5가지 넣어가지고 왔다 갔다 표시하면 움직여서 또는 사이렌선까지 하면은 비상대 고속도로에 이렇게 좋을 텐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삼각대, 그럼 삼각대도 빛을 갖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전면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보이게 해서 사이렌서까지 넣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데도 붉은색을 넣어주거나 색깔별로 틀리게 이렇게 나와서 응원봉으로 사용하거나 수십 가지 색깔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응원봉으로 사용하거나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보통 빨강이 영 공개할 때 전면식으로 들어가거나 해서 반짝반짝해서 하거나 이거를 사이렌 소리에 넣어서 비상용으로 사용한 위치 표시 여기서 프로그램 넣어서 통신을 좀 주고 BP 방식으로 주면 되겠죠. 그래서 위치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정해놓은 메시지가 이렇게 눌러놓으면 살려주세요. 저기 어디 있어 이런 방식으로도 뭐 통신 구조의 그저 보안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회사에 들어가든가 스마트폰에 연동하든가 다른 방법으로 준비됐던 메시지가 쪽에 수많은 사람에 전파되거나 보안 프로그램 회사에게 전파된 112 신고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걸로도. 그리고 모르스 부호처럼 이게 빛을 한번 깜빡이면 제가 이렇게 밥 먹었냐? 여기다 2번, 여기다 놀러라 3번, 돈 빌려줘라. 자기 나름대로 다른 사람 알지를 못하죠. 자기는 2사람만의 약속이나 10사람만의 또는 100사람만의 약속일 수 있는데요. 이걸 80억 인구면 80억 개를 약속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이렇게 컴퓨터의 진법수가 01이 뭐가 어떻게 국제적인 표준으로 돼 있는 거를 80억 개 약속을 만들 수 없을까요? 하나는 뭐 이렇게 숫자 방식으로 하나는 뭐 기억내는 대금비 안녕하십니까? 01은 안녕하십니까? 001은 어디로 가십니까? 다 이렇게 할 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많이 늘려서 통신하는 유무선 통신할 때도 진법수를 하는데 저장할 때도 하시고요. 이것은 제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어떤 의미다. 0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7번이다. 78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저장 장치에서나 트랜짓이다, 카펫이다, 기타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습니다. 광섬유 한번 이게 발광다에다 1초에 몇만 번이라도 깜빡이는데 이거를 깜빡이는 방식으로 통신 구조로 진법수를 만들어 놓거나 숫자 방식을 만들어 할 수 있는데요. 이걸로 컴퓨터 통신을 만들고 유무선 통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쓰이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어떤 대학이든 이걸 함부로 재방송의 특성상 함부로
가상으로 모두가 들었다면 모두가 들었다면 그렇죠. 그 사람에게 뭐 첫 번째 지적재산권을 위반해서 가장 먼저 만들었다 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주겠어요. 위반을 그죠.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에 딱 그걸 명시를 해놓으면 만약 기술을 사간 사람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미국이다 그러면 기술을 상한 사람들 벌금형에서 엄청난 회사 파산의 원인이 되거나 정치인 어떠한 공무원이다 했으면 이제 퇴직 후에 막 지자체가 엄청 배상 물어가지고 지자체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옛날에도 우리나라 미국의 어떤 다른 노조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배상 문제가 지적재산권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마이크로소프트도 자기 프로그램 만들었었다고 이렇게 지적재산권 이렇게 벌금 많이 매기고 그랬거든요. 후회하십니다 나중에. 이거를 이제 광신호로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모르스 부호를 대신해 가지고 국제적인 표준으로 어떤 단체나 어떤 것을 자기 나름대로 분해서나 뭐를 만들어 가지고 일처에 몇 번 깜빡이느냐에 따라 송신 구조를 문자 방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표시해 주면 제 기술입니다. 잠수함 음파 통신을 할 때도 이 음파가 이렇게 어떤 주파수를 떴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진법수를 만들거나 그것은 뭐 01이야 또는 78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해놓읍시다. 마음에 안 드시면 군에서는 다른 의미로 적용하시면 되겠어요. 관광객이 어디를 가든지 이 숫자만 되면 전 세계 통용이 되어서 안내해 줄 수 있어요. 이걸 컴퓨터 언어로 만들어주고 저장 언어로 만들어주고 컴퓨터 신호 언어로 만들어주고 유무선 통신할 때 신호 언어로 만들어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01을 78로 만들어주고 01을 64로 만들어주거나 01을 그렇죠 24로 만들어도 상관없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80억 개 약속이 있을 수 있다. 약속을 만들기 나름이다. 기존의 음파통신 유무선에서도 진법수로 가는데 이걸 숫자 방식으로 바꿔서 가시면 좋은데요. 그것도 전부 다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기서 프랑스어를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프랑스 유선전화에 걸어도 프랑스 언어 모드를 딱딱하면 그쪽으로 언어로 번역되어서 들립니다. 심지어는 내 목소리 주파수를 분석해서 내가 프랑스어 모를 대로 내 목소리를 내 목소리를 그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컴퓨터 AI가 하든지 컴퓨터가 하겠죠. 이런 부분을 내가 언어를 알지 못하니까 뭐 독일어 선택하면 독일어, 중국어 선택하면 일본, 영국어, 스페인어 뭐 이렇게 선택하는 대로 그 나라 언어로 들리는 이런 방식 또는 그것이 문자로 표현될 수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 통신하고 유선전화할 때 그 사람이 문자로서 기록되게 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영상통화는 저장이 안 되는데요. 영상통화를 저장하는 기술을 쓰시거나 그래서 그것을 부재정 동영상 메시지를 남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제가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또 스마트폰, 워키토키, 유선전화, TV 또는 유선전화에다가도 여기 제가 유무선 통신을 할 수 있게 워키토키 기능을 갖거나 유무선 통신하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TV에도 스마트폰 워키토키에도 유무선 통신, 그러니까 TV에도 스마트폰이 워키토키에다가도 워키토키 기능을 스마트폰에도 워키토키 기능을 갖거나 유선전화에 또 워키토키 기능을 갖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님네들끼리 그 전화로 워키토키에 전화하거나 다른 스마트폰에 전화 걸어서 공짜 통화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 대박 날 것 같은데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근거리 통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그 유선 인터넷에서 워키토키를 흡수를 해가지고 전국만 전 세계망으로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햄통신도 흡수해서 전국만 전 세계망으로 만들어주고 쌍방향 통신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햄통신 허가된 어떤 통신 채널을 반천파가 있다 그러면 호출번호만 틀리게 100만 개 이동통신과 스마트폰 어떤 워키토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공중파 라디오, 공중파 TV도 이와 같은 기술을 쓸 수 있을까요? 그럼요, 쓸 수 있어요. 그걸로 이동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로도 워키토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도 햄통신과 결합해서 햄통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할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신호를 자기네들이 해준다는 거죠. 받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망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 사업, 햄통신 사업구조, 워키토키 사업구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도 유무선이 다 가능하도록 해서 워키토키 기능을 갖게 하시면 자체에 그냥 곧바로 공짜 전화 쓰고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 세계 망을 하나로 합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어떤 회원들 가운데 이렇게 인터넷 전화, 또 기타 모든 형태의 전화를 합해가지고 고유번호를 할당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고유번호로 전화번호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그 나라 전화번호 몰라도 고유번호 있으면 통신이 되도록 유선 인터넷망 기반이나 다른 기반도 다 하셔도 돼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고유번호만 있으면 집 주소처럼 돼가지고 택배도 보낼 수 있고 실제 집 주소를 감춘 채 택배도 보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택배도 아니면 거기다가 SNS 서비스, 뭐 이메일을 넣어준다든지 SNS 서비스를 해준대. 부재중 동영상 메시지 물론 그렇게 아무나 전화 받지는 않죠. 그다음에 전화로 곧바로 걸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니면 방송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기반으로 라디오 방송 또는 뭐 음악을 들려준다든지 광고를 하는 상품을 파는 홈쇼핑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자기가 뭐 다른 사람이 제작한 것도 하루에 10개, 20개 틀어준 방송국인데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각각의 하나의 방송국을 스마트폰, 워키토키 또는 TV에 갖고 있을 수 있고 유선전화에 갖고 있을 수 있고 그런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유무선으로 방송을 합니다. 광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 회원 수를 많이 확보한 사람은 돈을 받고 사고 파는 기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고 파는 기능을 유튜브 채널이나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네이버 이런 데서도 어떤 데서도 사고 파는 기능을 주지 마세요. 방송국으로 해서 교회 같은 데서도 자기네들이 그냥 나름대로 앱을 설치해서 몇십만이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도 홈쇼핑을 만들거나 틱식 서비스를 만들거나 물품을 판매하는 광고도 할 수 있고 음악방송이나 공지도 할 수 있는데 아파트 5,000세대만 만몇 천명 걸 앱을 깔기 위해서 반상회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물품을 판매할 수 있어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고유번호를 각각 다 준다 그랬죠.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나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사고 팔 수 있다. 또는 거기는 홈페이지 블로그로 활성화해서 자기네도 홈페이지처럼 만들어서 상품을 진열해서 판매를 할 수 있어요. 사진 방식이나 동영상 방식으로 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에 대해 사실상 유튜브 기능을 갖게 되는데요. 유튜브나 페이스북의 기능을 흡수하는 그것을 갖게 되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일반 케이블 TV, 유성 TV, IPTV나 이런 사업자들도 유선 사업자들도 앱 방식으로 하면은 그 장비 설치 없이 수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쓰시면 되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어떤 애플, 삼성, 네이버 어떤 데서도 또는 옥션 같은데 쿠팡, 11일 관광, 네이버 쇼핑 아니면 아마존, 월마트 또는 또 알리바바, 테무 어떤 데서도 자기네 들어오는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방송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것을 주어가지고 상품 이제 동영상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방송국의 개념으로도 줄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 스스로 방송을 송출하거나 광고하거나 상품 판매하거나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를 만들어서 하시면은 거기 활성화된다는 거죠. 거기다가는 뭐 퀵서비스 택배라든지 사람 수가 많으니까 어떤 사업도 저는 이렇게 슈퍼마켓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광고도 해도 사람 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SNS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쓰시지 마십시오. 또는 판매점으로 만들어서 기존에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나 이런 데서도 아마존, 월마트나 이게 쿠팡, 알리바바 어떤 데서도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네들에게 또는 판매점으로 등록을 해서 그래서 좀 보증금을 좀 받을 수 있죠. 50만 원 미만에 해가지고 자기에게 특정 몇백 가지 상품을 노브랜드 이마트에서도 하지만 몇백 가지 상품을 싸게 팔 수 있는 이런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좀 자기네들이 알아서 온라인 오프라인 뭐 어떻게 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파는 만큼 수당을 주고 또는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회원 서비스를 서류로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사기가 많을 수 있으니까 서류로 옵션이나 이렇게 서류로 직접 와서 등록을 하면 이렇게 퀵 서비스로 보내도 돼. 그래서 등록을 하면 그 판매
그 자기가 밑에 100명, 1000명을 거느린 판매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사가거나 또는 판매라는 수익의 0.5%나 1%를 줄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다단계, 불법적인 다단계는 아니죠. 합법적인 판매 구조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다른 데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